개 짖는 소리 없이, 아기 우는 소리 없이 조용히 살고 싶다. 너랑만 단 둘이. 침대에서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며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 한 남자.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이 남자의 이름은 현수입니다. 그 옆에 누워있는 임신한 여자는 현수의 아내 수진이에요. 그녀는 오늘도 남편의 코 고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습니다. 겨우 잠이 들락말락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 현수가 슥 일어나 침대 끄트머리에 탁 앉더니 나지막하게 중얼거려요. 누가 들어왔어. 수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뭐? 어떡해? 하고 속삭이는데 현수의 몸이 슝 기울어지더니 다시 자기 자리에 툭 누워서 또다시 코를 골기 시작해요. 깜짝 놀랐던 수지는 놀래라. 무슨 잠꼬대를 저렇게 하냐 하면서 한숨을 쉽니다. 날이 밝고 수지는 밤에 잠을 설쳐서인지 겨우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회사원이고 남편 현수는 늦은 나이에 연기라는 꿈을 품고 여기저기 단역이라도 출연하러 다니는 무명 배우예요. 사실상 수진이 현수의 도전을 뒷바라지하고 있는 셈이죠. 이 두 사람의 집에는 둘이 함께라면 극복 못할 문제는 없다라고 궁서체로 쓰여진 나무 패가 걸려 있습니다. 경제 사정이 넉넉하진 않지만 똘똘 뭉쳐서 열심히 살아보려는 예쁜 커플이에요. 어느 날 이들의 집에 아랫집에 새로 이사 왔다는 한 아주머니가 찾아옵니다. 아주머니는 수진에게 간식을 건네주면서 조심스럽게 말해요. 저기 제가 웬만해선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일주일 내내 새벽만 되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참다 올라온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수진과 현수는 새벽에 딱히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억울해하는 수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남편 현수가 말합니다. 잠깐만, 근데 그러면 아래층 그 할아버지는 이사 갔단 얘기네? 어쩐지 조용하다 했다. 수진은 이사 가셨나 봐. 아우, 그 할아버지 진짜, 아우, 하고 몸서리를 쳐요. 남편 현수도, 그러니까, 진짜, 하고 대답합니다. 아주머니가 이사 오기 전에 이 두 사람의 아랫집에 살던 할아버지는 툭 하면 개 짖는 소리 좀 어떻게 해보라고 막 시끄럽다고 올라와서 난리를 쳤었거든요. 수진과 현순의 집에는 후추라는 이름의 작고 귀여운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녀석이 가끔 짖기라도 하면 유독 그 아랫집 할아버지가 엄청 신경질을 내곤 했습니다. 그날 밤 오늘도 역시나 현수가 먼저 잠에 빠져들고 아직 잠이 오지 않는 듯한 수지는 남편의 자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는데요. 현수는 벌써 깊은 잠에 빠진 듯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볼을 극적 긁습니다. 수지는 에휴 그만 하면서 현수의 손을 볼에서 떼어내는데요. 현수의 볼에 살짝 빨갛게 긁은 자국이 남았어요. 잠시 후 현수는 다시 손을 들어 이번엔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빠르게, 슥슥, 싹싹, 나중에는 손톱을 바짝 세워서 빡빡 볼을 긁습니다. 거의 할퀸다는 표현이 맞을 듯해요. 수지는 깜짝 놀라서 왜 그래 하지마 하고 현수의 손을 다시 막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알람이 울리고 수진이 먼저 일어나서 현수를 깨우려고 하는데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현수도 곧 부스스 일어나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는 피곤한 듯 하품을 하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는데 그 순간 으악! 비명소리가 두 사람의 침실에 울려 퍼집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걸까요? 현수의 볼에서는 피가 철철 나고 있었고 그의 손과 이불, 베개에도 피가 가득 묻어 있었어요. 어젯밤 자는 내내 얼굴을 미친 듯이 긁었던 거였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현수, 그리고 공포에 질린 수진.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다시 밤이 돌아오고 수진은 혹시나 또 어제 같은 일이 생길까봐 불안합니다. 부엌에 가서 뜨거운 냄비를 잡을 때 쓰는 그 주방 장갑을 가져와 현수의 손에 끼워줘요. 현수가 먼저 잠에 들고 수진은 늦은 밤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회사에서 못다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부엌에서 뭔가 쩝쩝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수진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냉장고 쪽으로 가보는데요. 냉장고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려 있고 현수가
냉장고에 얼굴을 거의 처박다시피 하고는 미친 듯이 뭔가를 먹고 있어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현수는 생고기, 날고기를 막 씹어 먹고 날계란을 껍질째 우적우적 먹기도 합니다. 임신을 해서 입덧이 있었던 수지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부엌 싱크대에다가 구토를 해요. 음식을 다 먹은 현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싱크대 쪽으로 저벅저벅 가더니 허리를 숙이고 입을 쩍 벌리고 수돗물을 벌컥벌컥 받아 마시고는 방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침실로 돌아온 현수는 창문을 활짝 열어요. 안쪽 창문, 바깥쪽 창문을 다 열고는 가만히 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몸을 기우뚱하더니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수진은 기겁을 하고는 얼른 달려가서 현수를 붙잡는데요. 수진을 뿌리치고 창 바깥쪽으로 가차없이 몸무게를 실어버리는 현수. 수진은 온 힘을 다해 겨우겨우 그를 잡아당겨서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두 사람은 결국 꽈당 함께 자빠집니다. 이제서야 잠에서 깨어난 현수.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서 숨을 헐떡이고 있는 수진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소리칩니다. 왜 그래 수진아? 수진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묻는 현수를 보고는 울음이 터져서 엉엉 소리내어 울어버려요. 현수가 뭔가 이상하죠. 이 부부에게 앞으로 더 끔찍한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 전에 무슨 수를 써야만 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서 알고 싶은 이야기 제2 채널을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제가 드디어 첫 광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프샤크 VPN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짧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VPN이 뭔지 아시나요? 한마디로 가상사설 통신망인데 쉽게 말하면 인터넷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실제 위치가 아닌 서버의 위치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전 세계 모든 콘텐츠를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아니거든요. 넷플릭스만 하더라도 한국이랑 미국이랑 스페인이랑 어디서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이는 콘텐츠가 다 달라요. 이럴 때 우리의 실제 위치가 아니라 그 서버가 있는 나라에서 접속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카페에 자주 가시거나 아니면 여행 다니실 때도 우리의 그 온라인 데이터를 암호화해주기 때문에 공공 와이파이 쓸 때도 찜찜하지 않게 마음 놓고 쓸 수 있습니다. 또 서프샤크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절대로 저장하지 않는 엄격한 이른바 노로그 정책을 고수한다고 해요. 이번에 서프샤크에서 우리 알고 싶은 이야기 제2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한 프로모션 링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커피 한 잔 가격에 최저가 할인과 함께 무려 4개월 추가 이용권까지 들어있어요. http://surfshack.com/story 제가 링크를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달아둘 테니까요. 할인과 함께 4개월 추가 무료 이용 혜택까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30일 환불 보장 제도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안심하고 한번 사용해보세요. 자, 수진과 현수 부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진은 일단 인부를 불러서 당장 창사를 설치했어요. 성인 남자가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머리 하나도 집어넣을 수 없는 촘촘한 간격으로요. 수진의 친정엄마는 이야기를 듣더니 이건 무조건 무당을 불러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일단 침대 밑에 붙여놓으라며 커다란 부적을 하나 건네줍니다. 수진은 이게 뭐야 하면서 콧방귀를 끼는데 수진의 엄마는 이거 비싼 거라고 용한 거니까 일단 붙여놔 보라고 닥달을 해요. 이 시각 현수는 수면 클리닉에 와 있습니다. 렘수면 행동장애를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는데 의사는 우선 집을 최대한 안전하게 만들라고 해요. 혹여나 수면 중에 걸어 다녀도 다치지 않도록이요. 수진 현수 부부는 의사의 말대로 위험한 물건들은 다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현수는 그 주방 장갑을 끼고 잠에 들어요. 부디 오늘은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면서.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얼른 현수의 상태를 살피는 수진. 다행히 현수는 아이처럼 새근새근 얌전하게 자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수진은 강아지 후추에게 밥을 주려고 거실로 나가는데 후추가 보이질 않습니다. 후추야, 후추야? 강아지를 부르면서 거실과 부엌을 둘러보다가 수진은 멈칫하는데요. 냉장고 앞에 음식들이 마구 흘려져 있고 음식들이 담겨 있었던 비닐봉지들도 막 뜯겨진 채 흩어져 있었어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수진. 설마 하면서 천천히 냉동실 문을 열어보는데
그녀의 몸이 딱딱하게 굳고 동공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 중얼거려요. 후추야. 잠시 후 부엌에는 찢어질 듯한 수진의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시간이 흐르고 수진은 출산을 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딸아이를 드디어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수진은 후추를 죽인 현수를 용서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병 때문인 거니까요. 목류병도 병이잖아요. 현수는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 이 세 식구는 무사히 한 집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이들의 갓난아기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산부인과에서 나와 집으로 함께 온 세 사람. 현수는 당분간 자기가 고시원에서 지내면 어떨까 아내 수진에게 얘기해보지만 수진은 같이 이겨내야 한다며 그를 말립니다. 그녀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어요. 일단 침실 문에다가 종을 설치합니다. 문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요. 이건 혹시나 현수가 잠결에 돌아다니려고 할 때 수진을 깨우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현수의 몸에 딱 맞는 침낭을 하나 샀어요. 현수는 이제 침낭에 들어가서 몸을 꽁꽁 감싼 채로 침대에 눕습니다. 팔을 마음대로 꺼내기도 어려워 보여요. 자, 이런 게 도움이 좀 될까요? 계속 한번 지켜보죠. 수지는 휴직계를 내고 아이를 돌보면서 남편 현수도 함께 케어합니다. 하지만 점점 자기 자신이 케어가 필요한 상태가 되어가요. 특히 정신적으로요. 사실 수지는 냉동실에 갇혀서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강아지 후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아랫집 아주머니가 입양했다는 후추랑 똑같이 생긴 앤드류라는 이름의 강아지만 봐도 눈물이 나요. 그리고 현수가 후추처럼 그들의 딸도 해칠까봐 불안해서 이전보다 더욱 잠을 못 이룹니다. 잠을 자고 있는 현수의 입에 수면약을 막 쑤셔 넣기도 하고 거실로 나와서 자보기도 하지만 불안함은 가시질 않는데요. 결국 수지는 아이를 안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근 채 욕조에 들어가 앉아서 자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욕조 안에서 겨우 눈을 좀 붙이고 자려고 하는데 딸랑딸랑 종소리가 울리더니 화장실 문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현수가 일어나서 침실을 나와 화장실 앞까지 온 거죠. 말을 하지 않는 걸로 보아 수면 상태인 듯해요. 수지는 문을 열어줄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겁에 질려 아이를 꼭 안고 욕조에서 몸을 웅크리는데 바깥에서는 점점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똑똑똑, 쿵쿵쿵, 우당탕탕탕. 곧 문이 부서져 버릴 것만 같아요. 잠시 후 다시 집이 조용해집니다. 조심스럽게 화장실 문을 열어보는 수진.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말아요. 현수가 아기 침대 쪽에다 대고 소변을 보고 있습니다. 부부는 다시 수면 클리닉에 가요. 선생님 시키는 대로 다 해봤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 더 센 약으로 처방을 좀 해달라 라고 요구하지만 의사는 그 약은 너무 독해서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만 한다고 조금 더 지켜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수지는 답답해서 미쳐 돌아버릴 것만 같아요. 잠을 못 자서 눈은 시뻘겋게 충혈이 되고 점점 더 예민해지고 화도 제어가 안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평소답지 않게 막 씩씩거리면서 욕을 해요. 그 돌팔이 의사 새끼, 개새끼. 그러면서 막 현수한테도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어떻게 해? 의사 말로는 이게 완치될지 아닐지도 확신할 수 없다는데 우리 그럼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현수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죠. 본인도 답답해 죽을 노릇입니다. 힘들어하는 딸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고 수진의 엄마는 결국 무당을 대동하고 이들의 집으로 쳐들어와요. 인사드려 해궁 할매셔. 하얗게 센 짧은 커트머리에 커다란 링귀걸이, 시뻘건 립스틱과 손톱을 한 중년 여성 무당이 나타납니다. 이 해궁 할매라는 무당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방울을 막 흔들면서 무서운 표정으로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요. 귀신은 자는 사람한테 잘 붙어 잠잘 때 영성이 약해지는 거거든. 그 틈을 타서 몸에 들어가는 거야. 야비하게. 그러더니 무당은 수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해요. 남자 둘을 데리고 사네? 귀신이 신랑한테 붙었는데 데리고 온 건 애기 엄마야. 남자 누구 떠오르는 사람 없어? 구슬하려면 이름을 알아야 되거든. 수진은 이게 다 뭔 소린가 싶어서 눈알만 떼굴떼굴 굴리고 있습니다. 그때 무당이 갑자기 빙의가 된 듯 방울을 막 흔들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며 이렇게 말해요.
개 짖는 소리 없이, 아기 우는 소리 없이 조용히 살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진을 확 째려보며 말합니다. 너랑만 단 둘이.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무당이 떠나고 현수는 어이없어 하지만 수지는 심각해졌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좋아했거나 썸을 탔거나 사귀었었던 남자들의 SNS를 싹 뒤지면서 근황을 체크해 보는데요. 근데 죽었어야 귀신이 돼서 오든 말든 할 텐데 다들 잘만 살아 있었습니다. 미신을 전혀 믿지 않는 현수는 이런 수진을 보면서 으이그 인간아 하면서 귀여워하기도 하고 조금 한심해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다가 잠시 조용해졌을 때 아랫집에서 강아지가 막 짖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수진이 말해요. 이게 이렇게 시끄러운 거였구나. 현수가 대답합니다. 그렇긴 하네. 아랫집 할아버지가 그래서 우리한테 엄청 뭐라고 했나 봐. 그 개 하나 조용히 못 시키냐? 잠 좀 자자! 이러면서 툭 하면 우리 집에 쫓아 올라왔었지. 널 좋아했어, 그 할아버지가. 수진도 맞장구를 쳐요. 그래, 그 할아버지 나를 너무 좋아하셨지. 맨날 잔소리하러 올라오셨으니까. 농담처럼 주고받던 말에 갑자기 수진은 머릿속에 띵 하고 전구가 켜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다음 날 수진은 후추가 살아있을 때 먹이던 사료 남은 것과 강아지 간식 등을 싸들고 아랫집으로 가요. 아주머니는 고마워하면서 잠깐 들어와 앉으라고 수진을 집 안으로 들입니다. 수진은 차 한 잔을 하면서 아주머니에게 물어요. 여기 이사 오시기 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사셨었거든요. 혹시 아세요? 모르시겠죠? 그러자 아주머니에게서 의외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우리 아버지인데? 왜요? 좀 힘들게 구셨죠. 피곤한 양반이긴 해요. 깜짝 놀란 수진이 다시 물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기 혹시 아버님 살아 계신가요? 아니,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 해서요. 그렇게 알아낸 사실. 할아버지는 얼마 전 이 집에서 돌아가셨고 그의 이름은 박춘기라는 것. 무당이 굿을 하려면 이름을 알아야 된다고 했었죠. 수지는 이제 귀신의 정체를 드디어 알아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자는 현수에게 다가가 오빠 하고 불러봤다가 할아버지라고 불러봤다가 내 딸 죽일 거예요? 하고 신경질적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수지는 점점 무당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듯 합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잠에서 깨어나 침실 문 앞으로 가서 소리쳐요. 수진아, 문 열어줘. 나 일어났어. 수진이 침실 자물쇠를 열어주는데 문이 열리고 수진의 모습을 본 현수가 깜짝 놀랍니다. 수진의 눈은 곧 피가 쏟아질 것처럼 시뻘겋게 충혈돼 있었어요. 현수는 우연히 발견한 침대 밑 부적을 떼어와서 수진에게 보여주며 수진아, 근데 이거 뭐야? 하고 묻는데 수진은 무서운 표정으로 이거 왜 떼? 하고 소리를 빽 지릅니다. 그러더니 내가 어제 한숨도 안 자고 오빠 자는 거 쭉 지켜봤거든? 오빠 한 번도 안 깼어. 이 부적 효과가 있는 게 분명해. 하고 진지하게 말해요. 현수는 부적이고 나발이고 한숨도 안 잤다는 말에 또 놀라는데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있기까지 한 수진. 현수는 내가 애기 볼 테니까 어서 좀 자라고 수진의 등을 떠밀어서 침대에 눕힙니다. 그렇게 수진은 낮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주변이 벌써 깜깜해져 있었습니다. 옆을 보니까 현수가 그녀의 곁에서 자고 있는데요. 수진은 깜짝 놀랍니다. 오빠, 애기는 어쩌고? 오빠! 현수는 깊이 잠들어 있어서 수진의 말을 듣지 못하는 듯해요. 침대에서 빠르게 뛰어나와 거실에 있는 아기 침대로 가보는데 맥주 캔과 음식물 쓰레기만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으앙 하고 우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와요. 어디지? 어디지? 집안을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다가 수지는 그 소리가 바깥에서 들려온다는 걸 눈치채고는 아파트 쓰레기장으로 뛰어가는데요. 커다란 쓰레기통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들을 미친 듯이 걷어내며 아기를 찾다가 수지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악몽을 꾼 거였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아직 여전히 훤한 대낮이었습니다. 현수가 아기를 잘 돌보고 있을까요? 수지는 악몽을 떨쳐내기 위해서 얼른 거실로 나가보는데 아기 침대부터 확인해보지만 아기는 거기에 없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인지 바로 냉동실 문을 열어 확인하는 수진. 다행히 그리고 당연히 아기는 거기에 없었어요. 순간 부엌 가스레인지 위에서
팔팔 끓고 있는 커다란 냄비가 눈에 들어옵니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그 안을 빨리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냄비 뚜껑이 뜨거운 줄도 모르고 잡아서 확 열어보는데 안에는 뭔가 닭다리 같은 살색 물체가 들어있습니다. 수지는 기겁을 하고는 냄비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부엌 바닥에 쫙 쏟아버리고는 막 뒤적거리기 시작해요. 그 뜨거운 걸 다 손으로 만지느라 화상을 입었는데도 아픈 줄도 뜨거운 줄도 모릅니다. 그때 아이를 안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현수. 부엌 바닥은 난장판이 되어 있고 사골 뼈들을 뒤지고 있는 수진을 보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당황한 듯 합니다. 수진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 서려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 현수와 아랫집 할아버지가 겹쳐 보입니다. 현수는 얼른 달려와서 싱크대에 차가운 물을 틀고 수진의 손을 씻겨주면서 응급처치를 하는데 수진은 괴로워하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아요. 그저 분노와 불안이 극에 치달은 상태로 현수의 뒤통수를 그 커다란 냄비를 들어서 꽝 내리쳐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현수. 잠시 후 현수는 괴로워하며 눈을 뜨는데 그의 손발은 청테이프로 묶여있고 수진이 현수의 몸 위에 올라타서 그에게 흉기를 바짝 겨누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원하는 게 뭐예요, 나한테? 왜? 뭐 나랑 한번 하고 싶어서 그래? 그래, 해! 먹고 떨어져, 이씨! 극도로 흥분한 수지는 계속 흉기를 현수의 목에다가 바짝 갖다 대고 지그시 누르면서 협박을 하는데요. 겁에 질린 현수는 자신의 목에서 피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하자 다급하게 아내를 달래봅니다. 수진아, 아침에 병원에서 전화 왔어. 나 더 센 약 처방해주겠대. 그거 먹으면 금방 좋아질 거야. 제발, 너 나한테 왜 그래? 나도 진짜 힘들어. 엉엉 소리내어 우는 현수 옆으로 흉기를 확 집어던지고 일어나 씩씩거리며 가버리는 수진. 처음 보는 그녀의 이런 난폭한 모습에 현수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로부터 또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 부부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일단 둘 다 병원에 있습니다. 현수는 병원에서 수면 검사를 마지막으로 받아보는데 이제 모든 게 정상화됐다라는 결과를 듣고 기뻐해요. 그리고 수지는 어느 병원에 있을까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하루하루 할아버지 귀신이 현수의 몸에 빙의해서 자신의 어린 딸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수지는 결국 정신줄을 놓고 말았어요. 그렇게 얼마간 병원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수지는 드디어 오늘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없는 동안 면도도 하지 않고 폐인처럼 지내면서 수면과 관련된 이상한 행동 패턴을 고치는 데 집중했었던 현수는 이제 깔끔하게 면도도 하고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는 수진을 데리러 가는데요. 꽃다발까지 하나 사서 수진이 입원했던 정신병원에 도착을 했지만 그녀는 거기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봐도 받질 않아요. 어디로 간 걸까? 현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딸아이는 일단 장모님에게 맡기고 수진을 찾으러 갑니다. 아마 높은 확률로 그녀는 먼저 집에 가 있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현수. 그는 이상하게 변해버린 집을 보고는 신발장 앞에 선 채로 몸이 굳어버립니다. 일단 예상했던 대로 수진은 집에 혼자 먼저 와 있었어요. 그리고는 온 집안을 부적으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빈 공간을 손바닥만큼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시뻘건 글씨가 가득 쓰인 부적을 다닥다닥다닥 붙여놨어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기괴한 무당집 같습니다. 입을 떡 벌리고 서 있는 현수를 보고 화장실에서 나온 수지는 반가워하거나 다정하게 인사도 한마디 건네지 않고 그저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와? 한마디만 툭 던지는데요. 뭐야 이게? 라고 묻는 현수에게 수진이 뚜벅뚜벅 다가가더니 그가 들고 있던 꽃다발을 바닥으로 틱 던져버리며 말합니다. 웬 꽃? 아, 집안 꼴이 좀 당황스럽지? 일단 앉아봐. 내가 설명을 좀 해줄게. 병원에 있는 동안 부쩍 머리는 길고 더 야위어버린 듯한 수진의 모습. 눈빛도 뭔가 예전보다 더 퀭해졌고 태도도 쌀쌀맞아요. 현수는 낯선 수진의 모습과 공포스럽게 변한 집안 꼴을 보고는 그녀가 무슨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막 말을 합니다. 수진아, 나 다 나았어. 너 데리러 가기 전에 뇌파 검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봤거든? 나 이제 아무 이상도 없대. 아, 근데 무슨 얘기가 더 필요해? 수진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해 주려고 하잖아! 하면서 준비한 자료와 함께
공격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이 죽었는데 열흘 안에 천도를 못하면 귀신이 돼. 10월 25일 아랫집에서 처음 찾아왔었잖아. 일주일 내내 시끄러웠었다고. 그럼 그로부터 일주일 전인 10월 18일 이때부터 우리 집에서 막 쿵쾅거리는 소리가 나고 시끄러웠다는 얘기지. 근데 아랫집 할아버지가 사망한 날이 10월 8일이야. 그러니까 열흘 안에 천도를 못해서 할아버지는 10월 18일에 귀신이 된 거지. 이 얘기를 하면서 수진이 내민 자료에는 아랫집 할아버지 박춘기의 사망 진단서가 있었습니다. 현수는 깜짝 놀라며 너 이건 또 어디서 난 거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수진은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 말해요. 오빠가 자다 말고 누가 들어왔어 라고 했던 날, 그날이 바로 할아버지가 귀신이 된 날이야. 10월 18일. 살아생전 우리한테 매일 개 짖는 소리 시끄럽다고 하더니 오빠 몸에 들어가서 우리 후추 죽인 거잖아. 어때? 이제 내 말 믿어? 아님 다시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될 것 같아? 눈을 희번득대는 수진. 현수는 이제 아내 수진이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수진아, 나는 그런 거를 믿든 안 믿든 이제 그런 건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 왜냐하면 나 진짜 다 나았거든. 그래, 뭐 네 말대로라면 귀신은 다 떠났어. 이제 다 끝났어. 수진은 또 현수의 말을 싹 다 무시하고 어떤 사진 한 장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서 있는 바로 이 집에서 굿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가운데에는 현수가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발가벗은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수의 등에는 빨간색으로 어떤 한자들이 막 쓰여 있었어요. 사진을 보고 현수는 눈이 뒤집힙니다. 뭐야 이거? 이거 나야? 수면장애 때문에 한 번 잠들면 무슨 짓을 해도 잘 깨어나지 못해서 이랬던 걸까요? 아니면 뭐 약이라도 먹인 걸까요? 어떤 방법을 썼는지 몰라도 현수는 치욕스러움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무당은 물론이고 북치는 사람, 장구치는 사람 등등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장모님까지 와 있었어요. 현수는 미쳐가는, 아니 이미 미쳐버린 것 같은 수진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으며 이제 거의 빌다시피 울부짖습니다. 나 진짜 한 달 넘게 아무 일도 없었어. 이제 다 나았다니까. 제발 나 좀 믿어줘, 수진아. 아, 미치겠네. 수진은 흔들림 없이 확신에 차서 설명을 해요. 몸에 사마방부를 새기면 50일 동안 귀접을 못해. 오빠 등에 쓰인 이 빨간 한자들 보이지? 그동안 아무 일 없었던 건 굿하는 날 오빠 등에 이걸 새겼기 때문이야. 근데 어제까지였어. 어제가 이거 새긴 지 딱 50일 되는 날이었으니까 할아버지가 오빠한테 다시 붙었을 거야. 현수는 얼굴을 감싸쥐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수진은 이제 예전의 수진이가 아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감당해내기 어려운 수준까지 갔다는 판단이 듭니다. 현수는 지갑과 휴대폰만 들고 대문으로 저벅저벅 걸어가서 신발을 신어요. 일단 그냥 나가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말해요. 죽은 지 100일이 넘으면 천도를 못해. 그럼 우리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오늘이 아랫집 할아버지가 죽은 지 100일째 되는 날이야. 이제 알겠어? 사태의 심각성을? 현수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나갈 채비를 하자 수진은 폭발합니다. 신발을 신느라 허리를 숙이고 있는 현수의 뒤쪽 신발장 거울을 향해서 나무 패를 집어 던져버려요. 쨍그랑! 현수의 뒤에서 유리가 와장창 다 깨져 떨어집니다. 그리고 현수의 눈에 들어온 나무 패. 둘이 함께라면 극복 못할 문제는 없다 라고 쓰여 있어요. 야, 힘들 때마다 나 버려두고 혼자 갈 거면 왜 저딴 거 만들고 벽에 왜 걸어놔? 눈이 시뻘개진 채 현수를 향해 악다구니를 쓰는 수진. 현수는 나무패를 잠시 바라보다가 주워서 다시 벽에 걸어두고 다시 거실로 걸어 들어와 소파에 앉아서 수진에게 묻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뭘 하면 되는데. 수진은 이제서야 말이 좀 통하는군 하는 표정으로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현수에게 마치 아랫집 할아버지 대하듯 말해요. 할아버지, 이제 쌤쌤이에요. 나라고 뭐 당하고 있을 줄만 알아? 나도 갈 때까지 갈 수 있어요. 이러면서 냉동실 문을 열어 보이는데 그 안에는 아랫집 강아지 앤드류가 예전 후추와 똑같은 모습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현수의 몸으로 들어와 후추를 죽였으니 나도 할아버지 딸내미랑 손주가 키우는 강아지한테 똑같이 복수하겠다 이거죠. 수지는 정말로 미친 게 분명해 보입니다. 윽! 비명을 지르며 변기로 달려가 구토를 쏟아내는 현수. 그런데 바로 옆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요.
고개를 돌려보니까 아랫집 아주머니가 청테이프로 입이 가려지고 두 팔을 결박당한 채 욕조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가녀린 몸으로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는지 아주머니를 질질 끌고 거실로 나와요. 그리고는 청테이프를 떼어주고 아까 알려준 대로 빨리 말하라고 막 협박을 하는데요. 아주머니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현수에게 간청합니다. 아빠죠. 아빠가 그분 몸 안에 들어간 거죠. 제발 그냥 가. 안 그럼 내가 죽어. 이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제발 그냥 가요. 내가 제사도 꼬박꼬박 잘 지낼게. 수지는 만족스러운 듯 아주머니의 입에 다시 청테이프를 붙이고는 현수에게 말합니다. 내 말 잘 들어요, 할아버지. 내 딸 조금이라도 다치면 여기 당신 딸 그리고 손자까지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빨리 꺼져요. 대답해. 갈 거야, 안 갈 거야? 현수는 완전히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악소리도 못 내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시간은 자정을 향해 가고 수진의 마음은 급해지고 있어요. 현수, 아니 수진이 보기엔 할아버지 귀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녀는 이씨, 좋아 라고 중얼거리면서 뭔가를 결심한 듯 전동 드릴을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아랫집 아주머니의 관자놀이 쪽으로 천천히 가져가요. 으악! 찢어질 듯한 비명이 퍼지고 아주머니의 피부에선 피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현수는 그제서야 정신이 든 듯 알았어 라고 소리쳐요. 수진이 전동 드릴을 탁 끕니다. 현수는 마치 정말 할아버지로 빙이 된 것처럼 구부정한 자세로 자리에서 쓱 일어나요. 알았어. 알았다고 이 미친년아. 가면 되잖아. 그리고는 아랫집 아주머니를 바라보며 딸, 아빠 간다. 애 잘 키우고 그 웬만하면 이사가. 세상에 또라이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현수는 이제 창문 앞에 서서 허공에다 대고 마치 저승사자에게 말하듯 갑시다 하고 외치더니 잠시 후 바닥에 픽 쓰러집니다. 이 장면을 숨을 죽이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지켜보는 수진. 드디어 됐다 하는 환희의 눈빛으로 쓰러져 있는 현수 곁에 무릎을 탁 꿇고 앉으면서 갔어, 진짜 갔어 하면서 시계를 바라봅니다. 자정이 되기 딱 몇 분 전. 수지는 현수를 끌어안고는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르게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말해요. 거봐, 다 극복할 수 있잖아. 이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정말 특이한 영화예요. 오늘의 영화는 이선균, 정유미 배우 주연의 잠이었습니다. 강아지 죽이는 얘기 나와서 진짜 너무 짜증나고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영화에 이렇게 동물을 해치거나 막 그런 장면 나오면 막 너무 막 짜증이 나, 막 화가 나다 못해서 막 너무 열이 받아 나. 말도 안 나와. 너무 열이 받습니다. 고 이선균 배우의 명복을 빌면서 그리고 첫 광고를 하게 된 거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